진심을 담아내는 인터뷰 스튜디오, 여기는 담백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국의 해수욕장이 하나둘 개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올 여름은 지난해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하던데 우리 여름나기 준비하는 거 뭐 있나요, 이승현 변호사? 뭐 사실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요. 아내가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아내 산후조리에 좀 여름에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범균 씨는 어떻게 여름송 같은 거 준비해 주신 거 없으세요? 여름송. 여름송이요. 1집이 성황리에 끝이 났어요. 네.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위한 노래 하나 만들까도 생각 중입니다. 대전송. 왜냐면 이제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 부산 갈매기 이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전에 맞게 뭐 무등산 수박이라든가 대전에 대전에 맞게 맞게 무등산 수박이요? 무등산이요. 여기 무슨 산이에요? 큰일 날 소리. 무슨 산이에요? 계룡산이죠. 올 여름 정말 더울 거라고 하는데요.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 나눠주실 손님이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죠. 오늘의 손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어떠세요? 첫인상. 아무것도 없어서 네. 네. 무슨 갤러리 같기도 하고요. 오. 갤러리 같기도 하고요. 오. 근데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요. 제 취향입니다. 취향이 맞으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보면서 어떤 분인지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죠. 먼저 고향 나네는 충남 홍성군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 홍성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지금도 부모님은 홍성에 계십니다. 그리고 별명이 이발소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이 생기셨어요? 네, 흔하지 않은 별명일 건데요. 이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이? 네, 이발소. 이 발까지가 아마 비슷하겠지. 이 발까지가 아마 비슷하겠지. 취미인데요. 문구점 쇼핑, 생활체육 야구팀에서 일루수 맡고 계시다고. 네. 일단은 문구점 쇼핑을 딱 봐도 할 나이대가 아니거든요. 제 직업 때문인지 그 펜하고 노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펜하고 노트? 뭔가를 많이 쓰는 그렇습니다. 네, 네.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네. 일루수 적어주셨는데 대부분 일루수 하면 강타자들이 많이 이제 포진을 하는 네. 포지션이잖아요. 뭐 김태균 선수, 이대호 선수. 저도 처음에 감독님 일루수 하라고 그럴 때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 팀 중에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몸무게 너무 많이 움직이면 다친다고. 네. 일루에 가만히 계시라고. 네, 자, 그리고 내 인생의 변곡점은요. 대학 졸업 후 대전에 남겠다고 결정한 것. 네. 그럼 원래 서울로 가실 생각이거나 다른 데로 가실 생각이었던 거예요? 네, 없지는 않았습니다. 뭐 대부분 서울로 많이 가던 시절이잖아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고 네. 일자리도 많고 해서 서울로 가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이상하게 서울이 저하고는 좀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이렇게 울렁증도 생기고 멀미도 나고 대전이 나한테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결정에 후회는 없으십니까? 가끔은 뭐 서울이라는 데서 한번 살아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땐 있지만 그게 뭐 후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월간 토마토, 편집장, 기록자. 네. 답이 나왔네요. 일단은 저는 알겠어요. 잡지인 네. 것 같아요. 저 월간 토마토 편집장님이시죠? 기록자님이시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리하신데요? 네. 자, 이제 얼굴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면을 벗고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월간 토마토라는 문화예술 잡지 만드는 이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I know you got my number, and I know your spell I'm under. I won't break 'cause I got something on you. 네, 대전 문화잡지 월간 토마토의 이용원 편집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농수산 잡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토마토가 어떤 책인지 어떤 잡지인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월간 토마토는 2007년에 창간을 했는데요. 창간 당시에 잡지 제호로 뭐로 할까 구성원들끼리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역에서 만드는 잡지지만
다른 지역에도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앞에 대전을 붙여버리면 사람들이 대전에서만 봐야 되는 잡지로 알까봐 대전이나 지명을 빼고 잡지를 만들자라고 원칙을 정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땅한 것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일 이름 중에 하나 결정을 하자라고. 일단 과일로 좁혀졌네요. 그렇죠. 좁혀놓고 이렇게 리스트업을 막 해본 거죠. 뭐 바나나, 수박, 참외 정말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다른 것들은 정말 농수산 원예 잡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사실 토마토였어요. 근데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채소가 아닌가요? 과일이 아니라 채소가 아닌가요? 네, 그런 질문도 많이 네, 받았어요. 그래서 좀 과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두 가지 특성이 다 있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채소로 알고 있는 건 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네. 무역 전쟁이 좀 벌어졌을 때 아. 그래서 이제 관세율을 자국농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그 상무재판소에서 이건 채소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와, 전혀 몰랐습니다. 워낙 뭐 이런 예.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예.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까지도 저는 채소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은 오히려 과일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채소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고 과일이라고 네. 말해도 틀린 건 아니고.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 그 농림수산부의 소장이 아닙니다. 잡지를 하고 계신 편집장님이신데 네. 일단 13년이 되셨습니다. 네. 13년 대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어때요? 잡지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가요? 높은 것 같지요? 이거 그럼 한두 번 네. 들어는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사실은. 맞아요. 예. 네. 그리고 토마토라는 이름이 워낙 친숙해서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했을 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료를 보니까 2월인가요? 그때 네. 휴관을 좀 하셨던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13년을 만들면서 단 한 번도 휴관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요? 예.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예. 뭔가를 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이게 계속 잡지를 만들면서 변화를 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틈이 안 생기는 그죠. 거죠. 예. 전폭적인 리뉴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휴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요? 가장 큰 차이는 이런 홈프린팅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네. 왜 가수분들 이렇게 홈 레코딩 하시잖아요. 네. 대규모 기획사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집에서 골방에서 이렇게 레코딩하는 것처럼 예. 저희도 책을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좀 잡지를 한번 볼까요? 예, 저희가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잡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네. 일단 케이스가 예. 너무 이뻐요. 두 분 어떻게 언박싱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하나를 정말 사람 손으로 네. 거친 거잖아요. 네.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이 조선시대 책들을 보면 이렇게 묶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어요. 예, 그런 예. 느낌이네요. 책을 묶어내는 제본이라로 하는 과정은 공업용 미싱이 있어요. 가죽공예 하시는 분들이 네, 주로 쓰시는 미싱이요? 재봉틀. 재봉틀이죠. 네. 그 재봉틀로 저렇게 하는. 그 재봉틀로 가능하겠더라고요. 휴관하는 동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이야. 해서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줬고요. 가운데 실도 손으로 직접 끊으시고 그렇죠. 자동으로 안 뜯습니다. 뚝딱. 네. 그리고 일단은 저는 책 냄새 좋아하는데 책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고요. 일단 종이도 친근한 느낌? 네. 그 종이가 사탕수수로 만든 종이거든요. 아. 설탕을 이제 추출하려고 사탕수수 삶아내잖아요. 네. 그리고 남은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든 종이에요.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네, 그렇죠. 환경 친화적이죠. 그래서 좀 단내가 책에서 나는 것 같아요. 나 배고파가지고 이 코가 예민하거든요. 한창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책이 어떻게 만드는지 그 순서가 하나하나 네. 단계가 궁금해요. 뭐 우선 우리 복잡할 것 편집 같아요. 디자이너가 책을 만들 형태의 편집을 끝내면 저희 있는 소형 인쇄기로 인쇄를 쭉 하죠. 칼라 인쇄를 포기하고 흑백으로 하고 그리고 뭐 정합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회의 준비하실 때 스태프러 작업하기 전에 이제 회의 자료들 쫙 늘어놓고 예. 네. 한 장씩 막 뽑아가지고 한 그죠, 분씩 그죠. 만들잖아요. 네. 그거 똑같아요. 저희가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그렇죠. 이걸 800부를 만들려면 5개의 덩어리를 8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람 손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2번 하고 사실 많이 지쳤어요. 네. 그거 해서 이렇게 정합이 끝나면 이제 접지를 하죠. 반으로 접어야 책이 되니까 그쵸. 반으로 접은 다음에
표지하고 뒷표지하고 이렇게 붙여서 미싱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재단기에서 재단을 잘라내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한 권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작업 끝나고 계산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계산 못 아직은. 해봤거든요. 네. 근데 날짜로 보면 거의 한 일주일 내내 걸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5일 내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직원분들이 뭐라 안 합니까? 다행히 네. 이 결이 좀 맞는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서 네. 정말 표현이 참 좋아요. 결이 맞는 친구라는 네, 표현 네. 저도 진짜. 그런 거는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파란 옷 입으신 남성분은 네. 같은 결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여성분도 결이 지금 맞으시나요? 여성분은 계속 표정이 별로 썩 좋진 않아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 친구가 공장장이에요. 사실 아. 이 책 전체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친구라서 어. 결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이 시대를 역행하는 네. 왜 이 방식을 하시게 되셨느냐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사실 잡지를 하면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가 많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편집장은 늘 속에 이렇게 화가 많으면 화가 많다. 주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제가 네. 그 얘기를 듣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고 화가 많더라고요. 나 이 화는 어디서 쌓인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난 이렇게 힘들게 책을 만드는데 왜 이거를 세상에 안 알아주지? 막 이제 이런 어떤 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든 생각이 이 책을 만든다는 게 이게 농업 부분하고 되게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모두가 농업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알면서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는 그에 뒤따라가 주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출판도 마찬가지예요. 늘 요즘에는 뉴스가 좀 줄었지만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 독서율에 대해서 막 한탄하는 얘기들도 많고 네. 뭐 출판 시장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에서 한탄하는 사람들 많고 서점이 없어져서 어떻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걱정은 하지만 나아지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게 농업이구나. 우리 출판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진짜 농사 짓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공산품처럼 막 이렇게 기계화된 데서 막 드르륵 막 너무 쉽게 나와서 가치가 없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책 한 권 한 권에 우리 손길이 다 닿을 수 있게 네. 해보자라는 생각이 컸어요. 실제 책을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정합하는 작업 있잖아요.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모으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 얘기가 정말 마늘 캐는 것 같아. 허리 아파 죽겠어.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 작업을 하면 이렇게 해서 한 권 한 권 만들어지는 책이 훨씬 더 소중하고 네. 제가 책 만들고 이렇게 많은 전화를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아서 보여주시는 반응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책을 만드는지를 느낌으로 정말 이렇게 느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어요. 이렇게 다시 책을 만들고. 이게 과정을 알게 되니까 저도 이거를 허투루 이렇게 뭐 예, 맞아요. 만들 그지.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 나는 점점 걱정되는 게 이렇게 좀 시대를 어떻게 보면 역 트렌드로 가잖아요. 다음번에는 이제 돌에다가 새길까 봐. 점점 우리 석기 대나무에 시대처럼 새기고 막 이렇게. 네, 돌에 새겨서 이렇게 배달해 주실까 봐 겁나요. 스페셜하게 그런 것도 한번 기회를 해봐야겠는데요. 편집장이시지만 네. 제가 이제 잠깐 이걸 봤는데 네. 직접 취재도 하고 글도 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글 쓰는 걸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일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글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무슨 글이든 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뭐 한 14살, 13살, 14살 무렵이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네.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갓 대학을 졸업하고 첫 부임을 하셨는데 너무 아름다우셨거든요. 역시. 네, 뭐 남자 중학생들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쓴 글을 보시면서 우리 용원이는 글을 정말 잘 쓰는구나라고 한마디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영원이는 네, 그게 끝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뇌에 딱 박힌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쓰고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뭐 대학 시절을 보내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선생님이 보고 계시면 네. 기분이 어떠실지 궁금해요. 저를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 1년 같이 계셨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감사하다고 꼭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 잡지를 지금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보면서 우리 용원이는 아직도 글을 잘 쓰네.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실 수도 있죠. 어. 아니 근데
저희가 보니까 신문 기자 활동을 하셨어요. 네네. 신문 기자 활동을 하셨는데 왜 잡지사 창업을 갑자기 하시게 되신 거예요? 돌이켜 보면 저의 그 호흡이라고 그럴까요? 호흡이 이렇게 짧은 호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짧으면 잘 못 쫓아가는 것 같고요. 잡지처럼 이렇게 좀 호흡이 길고 깊은 게 저하고 맞는 것 같기도 했고요. 잡지를 창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30살 초반 무렵이었는데 30대 초반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학창 시절에도 교육을 꽤 길게 받았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어떨 건가라는 거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 질문 앞에 딱 서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예술 파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을 보고 뭐 그림을 보러 가고 뭐 이런 어떤 예술 행위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더라고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뭔가 근본적인 그렇죠. 질문을. 그런 질문을 일상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예술가들이고 그 결과물을 우리는 공유하면서 함께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술 창작행위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고 하니까 예술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유통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거두는 사람이 되어보자 해서 문화예술을 다루는 지역 잡지를 만든 거죠. 이게 잡지를 창간하게 됐던 사실 이유예요. 예. 네. 기억에 남는 기사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중에서 뭐 자랑할 만한 혹은 뭐 화제가 됐던 내용 뭐 그런 거 있을까요? 화제가 좀 됐던 건 작년 말에 도시재생에 관한 원고를 하나 쓴 게 있어요. 도시재생. 예, 요즘 뭐 되게 핫한 이슈잖아요. 예. 그래서 도시재생의 방향성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이제 어떤 생각들이 좀 들어서 소재동을 중심으로 해서 뭐 네네. 서울에 있는 익선동이나 경리단길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버무려 가지고 도시재생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나 방향성에 대한 어떤 철학적 바탕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원고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뭐 SNS에서 좀 많이 회자가 됐고요. 예. 소재동에 있는 이발소 오래된 이발소 하나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발소는 되게 유명해졌죠. 오프닝에서. 이발소? 예. 네. 제 별명이 별명이시잖아요. 이발소예요. 네. 이종환 할아버지시거든요. 이발하시는 지금 여든이 넘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예,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 소재동 막 개발되고 막 이래가지고 다 무너져 내려갔는데 그 네. 이발소 딱 남아서 아직도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에 찾아뵀는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자네 이름은 내가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어. 그러시고 가끔 전화하세요. 네. 머리 하러 와 이러시면서. 그럴 때는 뭐 정말 뿌듯하고 내가 네. 이 재미로 일을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피드백이 오든 안 오든 네. 이게 기록해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인생이나 아니면 어떤 현상이나 상황들을 이게 잘 기록해 두면 또 나라가 납본을 해주거든요. 국가에서 이렇게 납본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어떤 아카이브 소스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전의 역사인 거예요, 월간 토마토가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누군가가 200년 전에 대전의 모습이 궁금해라고 했을 때 월간 토마토라는 잡지가 수십 년간 거기서 나왔으니까 국립 그 도서관이나 아니면 잡지 납본하는 데 가서 그 몇십 년치를 한번 살펴봐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뿌듯하죠. 그 생각을 하면 분명히 의미 있는 어떤 한 부분에 의미 있는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죠. 네, 월간 토마토 이용원 편집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보니까 지역 출판 산업에도 네네. 뛰어드셨더라고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잡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구독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예전에 나왔던 기사들은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장되고 하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들 읽어줬으면 좋겠는 꼭지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서 단행본을 좀 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책이 이제 처음 나온 책은 우리가 아는 시간의 풍경이라고 저희 나름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하나 있고 그 책 다음에 저희가 기획했던 책이 이 대전여지도라는 책이에요. 네, 저희도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있어요. 네, 그 저희가 잡지 창간할 때 서울에 있는 후배가 그
꼭지 이름을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그 마을을 이렇게 취재하고 그 꼭지 이름은 대전여지도라고 하면 좋겠어라고 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게 받아서 제목이 너무 됐네요. 예뻐요. 그래서 맞아요. 만들어진 대전여지도. 제목입니다. 대전여지도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이게 대전의 중구 지역 마을만 모아서 1권을 만들고요. 동구 지역 마을 모아서 2권을 요게 만들고 2권. 예. 네. 그리고 동구가. 이제 유성구 지역 유성구 만들어서, 지역. 3권을 만들었고요. 올해 아마 서구 지역 모아서 이렇게 대전에도 4가 나올 것 같고 내년에는 대덕구도 나와야 이제 대덕구 지역 모아서 예. 5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마을도 여기에 있을까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 대전 지역 관련된 부분을 취재하시면서 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많은 취재들을 다니지만 취재도 일이기 때문에 예. 때문에 지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 대전여지도 취재하러 가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이에요. 뭐 도시 안에 있는 도시마을을 갈 때도 있지만 외곽에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마을들을 주로 먼저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렇게 찾아가면 대문 안 잠궈 놓으시잖아요. 네. 대문 열고 이렇게 부스 이렇게 들어가면 할머니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 같으면 깜짝 놀랄 것 같잖아요. 예. 어디서 왔어요? 막 이럴 것 같은데 할머니들은 이게 보시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러세요. 그래서 툇마루에 이렇게 걸레를 이렇게 한번 훔치시고 앉아. 그러고 앉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그 은색 그 개다리 소방 같이 생긴 알루미늄 같은 예. 상 아시죠? 예, 알아요. 조그만 동그란 상. 예. 거기에 밥을 이렇게 막 차리세요. 주섬주섬. 식당 주방에서 이렇게 누군지도 안 차려가지고 물어보고. 네, 차려가지고 갖다 주세요. 이렇게 먹으라고. 아, 이게 뭐 소박하게 나오죠. 근데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네, 이렇게 먹으면 앉아서 이렇게 반찬 챙겨주시고 하면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잃고 살고 있는 게, 놓치고 살고 있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사람이 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요즘에는 흔히 예,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골목에 사람 만나면 무섭고. 근데 이분들은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당신의 아들 같은 느낌을 저한테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밥 차려주시고 잘 먹는 모습 보면 좋아하시고. 뭐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떤 거보다 이제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죠. 네. 얘기만 들어도 정겨워요. 왜 힐링이 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 대전 여지도 이런 책 독자 입장에서는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데 네. 또 수익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비용적 측면이나 경제성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영역이긴 네. 하죠.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마을들을 다 담을 시간도 없이 막 사라져버리니까. 근데 이걸 나 혼자 하지 않고 막 더 많은 출판사들이 같이 하고 있으면 지역에 더 많은 기록물들이 더 많이 쌓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지역의 사실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대전학 연구도 하려고 하고 대전학이요? 그렇죠. 예, 요즘에 그것 그런 뭐 전북학, 대전학, 대전학 이런 식으로 지역을 학이라는 어떤 관점에 접근을 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의 어떤 순수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확립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콘텐츠들을 모아내는 거거든요. 지역 출판이 얼마만큼 살아있느냐가 그 지역의 경쟁력을 갖는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수익성만 생각하면 사실 마이너스죠.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근데 제가 2, 3 계속 만드는 것도 후배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이거 만든다고 해서 망하진 않아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네, 네. 이게 계속 만드네, 이거 해도 망하진 않는가 보네라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해서 이게 막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감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네. 역시 나의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명감만 가졌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 자체가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을 주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래서 하는 거고요.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 저자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책을 쓴다는 것도 특별한 사람이 쓰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쉽게 나도 책 한 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출판학교 같은 걸 열어보려고요. 그래서 서울에도 출판학교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출판 전문가를 양성하거든요. 네. 편집자나 출판 편집자나 아니면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들 양성하는 게 출판학교인데 우리는 저자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출판학교를 하려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딴 데서 얘기할 때 이거를 생애주기별 출판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애에 되게 중요한 변곡점들마다 책을 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6학년들이 한 학기 정도 수업으로
자기 에세이를 써서 네. 내 13년간의 삶의 기록을 책으로 한번 만들어내고 오. 그리고 요즘에 60대 됐을 때 한갑잔치 안 하잖아요. 예. 한갑잔치 안 하고 대신에 60이 됐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차영권을 내는 게 유행처럼 번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50대 초반부터 준비를 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준비해야지. 그렇죠. 네. 내가 60이 되면 출판 기념회가 이제 일상화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지역에 있는 요즘에 도서관 많이 만들잖아요. 각 지역 도서관에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쓴 책들을 다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내 이웃들이 쓴 책을 이렇게 읽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고 하면 막 못 살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예. 최소한 생각은 좀 더 해보겠죠. 그러니까요. 한 번쯤 내 인생 돌아볼 수 있어 좋은 예,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60대 책, 나도 들으면서 기분이 좋더라고. 네. 잔치하는 것보단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보니까 문화예술 관련 행사도 좀 많이 하셨고 네. 또 강의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데서 어떤 힘을 얻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 사무실에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작업하다 보면 이거 나만 좋아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엄습해 오면 이게 사람이 되게 깔아지고 힘들거든요. 네. 근데 강의 현장에서 만난 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얘기 들어주시는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큰 일을 받아서 오죠. 그러니까 문화예술 행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기획한 문화예술 행사에 오신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즐거움과 기쁨, 생각의 기회를 가져가시는 걸 이렇게 보면 생각이 틀리진 않았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개런티에 상관없습니까? 제가 강의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서 네. 개런티는 특별히 따지진 않습니다. 편하게 또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한두 개 남았는데 네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토마토로 삼행시를 좀 부탁드릴까요? 토마토요. 네.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준비되셨나요? 네. 자, 토, 토요일마다 마, 마주하는 토. 우리 월간 토마토. 이 월간 토마토는 딴 소리잖아. 그러네요. 우리 월간이 앞에 붙는 걸로. 우리 월간이 앞에 붙는 걸로. 마다 마주하는 우리 월간. 우리 월간. 우리 월간. 쉼표가 딴 데였군요. 자, 이제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내 이름 석자 이용원을 걸고 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세상이 제시한 문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이렇게 자신을 꽉 채워서 생각한 대로 살다 간 사람이었다라는 기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을 가시지만 바람 가장 훌륭한 길을 가고 계십니다. 계속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